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1월 18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뭔가 좀 바쁘다. 조급한 느낌 부분들 좀 보이는 그런 수급의 흐름 부분들 좀 보이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포석 자체가 단기적인 포석 자체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이제까지 주식시장의 흐름 부분들 보면 상당히 중장기 포석 부분들 멀리 큰 흐름 부분들을 보면서 포석 부분들을 매수를 하거나 비중을 확대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매집 케이스죠. 그 성향의 차이라기보다는 자금의 차이 같아요. 자금의 규모 자체를 뭘로 한 10으로 본다 하면 기관이라든 금융 투자자들은 10이 안 되고 1 정도밖에 안 되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기관을 1로 보고 외국인을 10으로 본다 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한 0.1 이 정도밖에 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성향, 투자 스타일, 성향보다는 투자 스타일이 맞는 것 같아요. 보는 만큼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함부로 가볍게 움직일 수가 없고, 포석 자체도 보면 매집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이클을 타는 매매 부분들을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한다 하면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절대적으로 자금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그 수급 돈에 들어오는 원천을 본다 하면 아무래도 상당 부분이 자기 매매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펀드 쪽에서 자금,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시장에서 기관 투자가들에 맡겨졌을 때, 이 자금을 가지고 운영 부분들을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상당 부분 차지하다 보니까 투자의 성격 자체도 좀 급하고 금액 부분도 외국인에 비하면 상당히 좀 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좀 있습니다. 작년 내내 곡간을 비웠어요. 곡간을 채우려고 보니까 자금은 한정이 좀 돼 있고, 물론 요즘에 펀드 금액 부분들이 일부 유입이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자금은 외국인들처럼 총알 자체가 기관총으로 많은 타겟 부분들을 우수수수수 쏠 수 있는 자금력이라든지 탄환 자체가 있다면 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섹터 그 다음에 어떤 곡간 채울 때 보면 전반적으로 곡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좀 급해요. 어떨 때는 이쪽으로 쏠렸다가 어떨 때는 이쪽으로 쏠렸다가 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KRX 지난주에 발표가 나왔었죠. 지난주에 발표가 나오면서부터 그전에는 코스피 종목군들 순환매 장세 부분에서 열심히 총알 부분들을 움직이더니 이번 주 내내는 코스닥 쪽의 종목군에 꽂혔어요. 참 보면 제가 이제 가끔 우스갯소리로 단무지라는 표현 부분들, 물론 이제 기관 투자가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랜 시간 동안 봐오면 자금의 원천 자체의 성향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규모라든지 투자 스타일이 틀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기관 투자가들이 오늘 보시면 금융투자 쪽에서 자금 유입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됐죠. 코스닥 쪽에 자금 유입 부분들이 제법 많이 됐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죠. 1200억 정도 코스닥 쪽에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금융투자가 1300억 정도. 지수 편입 관련된 어떤 자금의 어떤 유입이 강도가 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00포인트.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가들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은 1년, 2년 중장기 스타일 부분들로 어떤 포트폴리오 부분들 매매를 하는데 우리나라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실적 체크 부분, 그 펀드 매니저의 레퍼런스 얼마 정도 분기당 수익률 부분을 올렸는가 샤프 지수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계속 가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기 말에 윈도 드레싱 효과 부분들이 나오는 그런 원천적인 효과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작년 내내 곡간을 비워둔 거에서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총알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뭔가 바빠요. KRX 300 관련된 부분에도 곡간을 좀 채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 4차 산업혁명연에 여기에서 중대형주 종목군, 허리 종목군들이 계속 강화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섹터별, 그 다음에 테마 종목군들의 시총 상위 종목군이라든지 아니면 업종 대표주 종목군들을 빠르게 매수를 진행하다 보니까 오늘도 역시 코스닥은 제 관심 종목에 200개 종목 정도, 200개 정도 안 되겠네요. 180개 종목 정도, 코스닥 쪽은 200개 종목 정도 관심 종목이고, 코스피도 그 정도를 일단 1차 메인으로 제가 보는 화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역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안 관련된 부분을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거 관련된 부분 종목군들이 우수수 상승 각도 부분들을 키우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도 있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계속 돌고 있어요. 이쪽 관련된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이게 향후에 이제 모험펀드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 ETF 상품 부분들도 수익률 자체, 중소형주의 수익률 자체가 좋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분석을 했을 때 패시브 전략하고 그 다음에 액티브 전략 부분 했을 때 패시브 전략에서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ETF 상품 쪽에 레버러지라든지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 관련된 ETF 쪽으로 자금이 쏠림 현상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죠. 최근에 움직임도 중형주 종목군들도 그런 현상으로 보시면 돼요. 코스닥이 90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면서 시총 상위 종목군의 상승 부분이 진행해졌고, 여기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종목군들의 수익률의 속도 자체가 가파르게 나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 아니면 그 ETF 쪽의 자금의 유입 속도 부분들이 강화되죠. 그 상품 부분들을 또 구매하는 펀드 매니저들도 많아지고, 그러면 자금 자체의 규모 부분들이 커지다 보니까 그 관련된 종목군들을 추가 매수를 할 수밖에 없고, 추가 매수 부분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역시 그 관련 종목군들은 저가 매수, 추가 매수도 들어오다 보니까 시총 자체가 계속 커지면서 계속 선순환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향후의 경기 사이클의 선순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 활성화 관련된 부분들 작년 11월, 12월 달부터 계속 얘기 드렸던 부분이에요. 지금 올라가서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이미 11월, 12월 달에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산업 부분들의 어떤 여기에 활력소 부분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고속도로가 넓어지면서 선순환 효과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일단 토대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작년 3, 4분기 하반 4, 4분기 초반에 얘기 드렸던 얘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종목군 반등으로 지수는 옆으로 지금 900포인트 전후에서 숨고르기 부분들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수급 자체가 좋다 보니까 지수가 덜 움직이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1000포인트 부분들은 갈 가능성 자체가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종합지수도 지금 2500선에서 좌우에서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는 그 연준 베이지북 이후에 미국의 예산안 관련된 부분들의 불확실성이 약간 있다 보니까 시총 상위 대형주 라인 부분들은 약간 눈치 보기 부분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 부분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가 외국인도 지금 오늘 한 250억 정도 코스닥을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이 12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종목군 순환매 장세가 상당히 활발해요. 기본은 5에서 10% 종목군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종목군을 한두 종목군 사는 것보다 그 여러 종목군들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종목군들, 업종 대표주 종목군들을 한 서너 개 정도 포석 부분들을 분산 투자해놓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왜? 어떨 때는 A라는 섹터가 비중이 급격하게 상승 부분 나오고, 지금은 어제 말씀드린 보안 관련된 섹터, 이런 섹터 부분이 상당히 끌어올리죠. 그래서 서로 순환매 부분 돌려요. 그래서 올라오면 차익 실현해서 다음 섹터 종목으로 내려가고, 또 저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하면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 부분들 계속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핵심 포인트 정도는 장중에 외국인들 그 다음에 금융투자 쪽에서 코스닥의 추가 매수 부분들이 좀 나왔고, 11월 말부터 여러분들 게임주들 신고가 파동 부분들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물론 거기도 종목군에도 보면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이 서로 따로따로 움직여요. 그래서 종목 선택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침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NC소프트랑 넷마블 이런 세계 회사들이 6조 원 가까운 매출 부분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종가상으로는 마찬가지지만 컴투스라는 종목이 12% 돌파 부분 나왔어요. 펄어비스는 신고가 파동 부분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KRS 300에 그다음 코스피 200에 셀트리온의 리밸런싱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될 것이고, 그래서 허리 종목군들이 허리 위에 허리부터 가슴 정도, 어깨 라인 정도까지 있는 시총 상위 종목군이라든지 지금 실적이 우상향되는 종목군들의 계속적인 금융투자자들 외국인들의 매수 부분들을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 이제 오늘 뭐 CJ 오쇼핑과 CJ ENM, 그다음 CJ 헬로비전 아침에 잠깐 코멘트를 좀 드렸어요. 이 부분은 어, 업황 관련된 부분들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이니까 저는 상당히 좋게 봐요. 뭐 여기서 합병되고 이거 비율 이걸 지금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흐름 부분에서 여기는 더 규모 부분들을 더 키워야 되는, 어떻게 보면 돈싸움이라고 할까요? 누가 그 규모 배출을 더 키워서 누가 더 큰 시장 부분들에 진출을 하고 누가 더 양질의 컨텐츠 부분을 만들까에 어떻게 보면 진검승부가 서서히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쇼핑, 그 다음에 CJ ENM 합병 관련된 부분 나왔고, 여기에 CJ 헬로비전의 인수 관련된 가능성으로 아침에 LG U 플러스 관련된 부분 얘기됐죠. 오늘 한 5% 정도까지 양중에 급등 부분들이 나왔던데, 아침에 그런 내용 부분을 잘 체크하시더라도 그런 종목군들이 툭툭 치는 장세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그 OTT 시장 관련된 부분하고 추후에 내용 부분들을 보강을 좀 더 해서 여러분들 그 가이드를 좀 잡아드리는 방향으로 일단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수급 자체가 가장 중요한 흐름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뭔가 계속적으로 개인 투자자들 외에, 개인 투자자 외에 특히 단순 무식한 기관 투자가들, 항상 보면 대형주도 마찬가지예요. 대형주도 뭐 외국인 장세 부분들이 작년에 계속 분출이 됐지만은 기관 투자자들이 한번 어느 섹터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시장이든 섹터든 테마든 어디에 한 딱 꽂히면 그 섹터라든지 그 선택을 받은 종목군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아요. 왜? 약간 뭔가 집중하는 경향 부분, 성향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금융투자 쪽의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들의 그 투자 매수에 꽂힌 부분들은, 단순 무식하게 딱 꽂힌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던 코스닥 쪽에 곡간 채우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코멘트 드리면서 1월 18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